그 어떤 10분보다 알찬 10분 뉴스 하이킥 핫타임. 참 주인장, 진짜 주인장, 리얼 마스터 오윤혜 씨 나오셨습니다. 왜 이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오윤혜입니다. 왜 그러는 거예요? 너무 좋아요? 텐션 좀 쫙 한번 올려보려고요. 많이 깔아앉았죠, 여러분. 예. 끌어올립니다. 아니, 보니까 MBC 압수수색. 예. 저딱 느낌 왔습니까? 느낌이 딱 왔죠. 이대로 시청률 1위 고정. 완전 가는 거지. 끌어올려줍니다. 1위 굳히게 가자. 가자. 네. 예, 약 한 달 뒤 7월 첫째 주, 둘째 주에 청취율 조사가 있는데요. 아, 그래요? 예, 뭐 MBC 내부는 이제 본격적인 시작이구나. 왜냐하면 한상혁 방통위원장 오늘 면직했죠. 네, 대통령이. 그러니까 잘랐다는 거예요? 잘랐어요. 아, 네. 방통위원장, 박문진 방송문화진흥회, 네. 그다음에 MBC 이사진으로 이렇게 쭉쭉쭉 내려오거든요. 네. 의사결정 구조가. 네. 근데 방통위원장부터 먼저 지금 잘랐어요. 그다음에 이제 박문진 MBC 이사회 쪽으로 쭉쭉 내려오겠죠. 네, 우리 다 그리고 지켜보고 압수수색하고요. 있습니다. 아,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야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하는구나. 앞장서서 MBC를 이렇게 띄워줘도 되는 겁니까, 윤 대통령이? 아유, 다른 방송사들이 좀 서운할 것 같아요. 아, 그럴까요? 네. KBS도 멀지 않았다. 지금 방통위원장 오늘 날린 걸 보면 이런 생각이 들고요. 네. 역시 어제 우리 리얼 마스터 오윤혜 씨가 왔더니 테라리 님이 네. 엄청난 상찬을 보내주셨습니다. 오윤혜님 특징이 무엇인지 모르시죠? 정치학 법률 공부를 하지 않으신 분만이 가지는 순수함에 원래 타고난 정무적 감각과 판단 지혜가 넘치고 어머나. 타고난 대중적 스타성에 네? 순간 기발한 위트로 억소리 나게 빛이 납니다. 아, 웬일이야. 그게 더 잘하려고 의도적으로 애쓰지 않아도 나와요. 뉴스만 보면 오장육부가 분노하는데 시원한 폭포수 같아요. 감사드립니다. 어머나. 와. 이거 우리 아빠가 쓴 거 아니라면은 제가 들은 최고의 칭찬입니다. 너무 감사드려요. 아빠한테도 이런 칭찬 받기는 쉽지 한 않습니다. 번도 받아본 적이 없거든요. 아직도 너 좀 조심 좀 해라. 이런 얘기 하십니다. 네, 남편한테는 이런 칭찬 받아보셨나요? 매일 듣죠. 어머나. 테라리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네, 더 자. 시원한 폭포수로 또 오늘 달려봅니다. 네, 오늘의 폭포수 같은 뉴스 뭐 보고 오셨어요? 제가 지난해 화제를 모았던 풍자 만화 있잖아요. 윤석열차. 이거 논란 끝난 줄 알았는데 이게 아유. 인권위에서 계속 논란이 되고 있고 보니까 각하 처리를 했더라고요. 네네. 엄청 무리해서 한 것 같던데. 네네. 일단 각하 처리라는 것은 이걸 살펴볼 대상이 아니다. 그러니까. 라고 얘기를 한 건데 이게 어떤 일이 있었던 거냐면 문화체육관광부에서 부천 그 윤석열차가 있었던 만화 그 주최했던 네. 부천시 무슨 단위죠? 그 만화 축제를 했던 윤석열차를 네. 행사를 개최했던 곳에다가 경고를 한 거예요. 네. 앞으로 이런 거 그러니까 자유를 전시하지 엄청 마라. 외치셨는데 이런 자유는 허락하지 않으시는군요. 그러지 마라. 한국만화영상진흥원이네요. 네. 한국만화영상진흥원에 경고를 했다. 이것 자체가 인권 침해다. 사람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거다.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거다. 네. 라고 해서 인권위원회에다가 진정을 낸 거예요. 네. 근데 이걸 가지고 A라고 하는 조사관이 조사를 해서 이거는 뭐 이런 의견으로 가야 될 것 같습니다 하고 보고서를 냈더니 네. 이충상 상임위원이 네. 갑자기 야, 너 이따위로밖에 일 못해? 어. 그거를 공개된 내부망, 내부 인터넷망. 네. 그 거기서 이제 이따위로밖에 일을 못해? 너 혼냈군요. 진짜 일을 못하는구나. 어머나. 그 따로 불러서 조용히 얘기해도 되잖아요. 네. 그 조용히 얘기할 때도 따박따박 근거를 가지고 얘기를 했는데 모욕적인 언사를 했다라고 해요. 이충상 인권위원. 예, 상임위원이. 네. 얼마 전에 신장식의 오늘에서 게이들은 기저귀 타고 평생 산다라고 얘기를 했다라고 해서 말씀 한번 드렸던. 이 사람이 했던 발언들이 대단하더라고요. 네, 방금 말하셨던 거. 예, 뿐만 아니라. 그랬는데 네. 그러면서 이분이 내가 직접 보고서 쓸 거야. 이충상 이분이? 예, 네. 예. 그래서 A라는 조사관이 썼던 보고서 업무를 본인이 가져갑니다. 이 일에 대한 욕구가 높으시네. 원래 상임위원들은 일 직접 그렇게 안 해요. 네. 보고서를 써 올리면 여기에 대해서 요건 요렇고 저건 저렇고 하고 해서 최종적으로 검토해서 의결할 때 올리는 거예요. 상임위 네. 인권위원들끼리 전체 회의에 올리는 이런 역할을 하는 건데 이분은 본인이 직접 쓰겠다 하고 시간이 한참 지난 다음에 각하 처리한 거예요. 그러니까 무리하게 각하 처리를 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 그 과정에서 A 조사관에게 내부망에 대해서 모욕적인 언사를 했다라는 것 때문에 네. 인권위원회 직원들이 노조에서 인권위원회 노조에서
조사 의뢰를 해가지고 지금 조사받고 계세요. 인권위원회 내부에서. 아 근데 이런 사람이 인권위원회 해도 되는 겁니까? 그 게이 발언뿐만 아니라 제 친구 게이들 다 지금 들고 일어나야 돼요. 훈련소, 해병대 군기 세게 하려면 머리 짧아야 되고 훈련소에서 자살 자해가 없다는 거 이거 말씀드리고 싶다. 이런 망언. 그리고 이태원 12구 참사 사고는 예방 가능의 재난이라고 보이지 않는다. 네. 그리고 하청업체 노동자들에게 결국 대우조선해양이 그 하청회사의 근로자들에게 인심 쓰는 거다. 인심 쓰는 거다. 그다음에 파업 청구된다. 그다음에 박진 그 인권위 사무총장이 그 유채한 씨라고 네. 거통고 그 대우조선 그 노동자들 그 부위원장인가요? 그분이 왜 조그만 감옥 같은데 자기 네, 스스로 가두고 한뼘짜리. 단식 농성했잖아요. 네. 거기 현장 조사 갔다 왔거든요. 네. 현장 조사를 왜 갔다 왔냐고 막 뭐라 한 거예요. 왜요? 거기 가면 민주노총 편들어 주는 거 된다. 아니 어떻게 된 게 본인이 실력이 없어서 전문적인 인사를 통해서 국정 운영을 잘 하시겠다라고 윤 대통령이 약속을 했는데 어떻게 인사들이 하나같이 이렇게 처참합니까? 이분 판사 출신이시더라고요. 경북대 로스쿨 교수 하시고 하셨는데 모든 분이 그런 건 아니지만 판사 출신 분들이 가지고 있는 이상한 자기 확신이 있어요. 내가 옳아, 내가 정의의 기준이야. 그래요. 그러니까 자기 생각과 본인의 생각과 다른 것에 대해서 존중하고 인정하고 네. 그 사이에서 토론을 통해서 그 간격을 좁히려는 노력을 하시는 건지 저는 정말 의구심이 듭니다. 그 방향 자체도 너무 다른 방향이기 때문에 인권위원과는 너무 거리가 멀다. 인권을 지키는 게 아니라 이건 인권을 박탈하는 행위잖아요. 네, 작년 10월에 윤석열 대통령께서 임명하신 분이십니다. 그리고 탁월하네요. 이런 얘기도 합니다. A 조사관에 대해서 이런 얘기까지 해요. 내가 위원장 되면 넌 네. 징계야. 대놓고요? 네. 아 그래요? 네. 그렇게 얘기를 했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이런 얘기 하셨냐.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 내가 아니라 네. 지금 인권위원장이 바뀌고 나면 윤석열 대통령이 임명한 인권위원장이 올 텐데 네. 그때 징계를 받는 것보다 지금 징계를 받는 게 당신한테 유리하지 않냐. 그게 조금 징계를 적게 받는 거 아니냐. 이런 취지로 얘기한 거다라고 말씀을 하세요. 무슨 소리인지 하나도 알아들을 수가 없네요. 정말.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임명한 인권위원장 오면 너 더 세게 징계받을 거야. 그러니까 지금 징계받는 게 낫지 않니? 이렇게 정말 얘기했대요. 이분도 다 세금 받고 일하시는 분들입니까? 차관급입니다. 와. 차관급. 국민의 세금이 이렇게 줄줄 새고 있습니다, 여러분. 자, 또 하나 기가 막힌 뉴스입니다. 제가 네. 정말 윤석열 대통령이 그 후보 시절부터 말 하나는 정말 대단하게 사람들을 끌어모으는 재주가 네. 있었다라고 느꼈는데 아니나 다를까 이번에도 윤석열 대통령 중산층을 재건하라. 이거 두터운 중산층은 국가의 안전판이다. 이거 우리 모릅니까? 네. 뭐 10살짜리 우리 애들도 다 알고 있는 사실인데 그래서 네. 어떤 정책들이 있고 그래서 어떻게 나아질 수 있는가 봤더니 없어요. 지금 중산층 개념에 대해서 명확한 결론조차 내리지 못하고 있고 네. 그리고 과거의 전례를 봤을 때 그러면 중산층이 힘들었을 때 정부가 어떤 정책을 내놨나? 우리 가스비 막 올랐을 때 네. 실질적인 정책이 있었습니까? 전세 사기 막 일어나고 지금 석 달째 4분이 돌아가셨는데 초창기에 말로는 이거 악덕 범죄다. 무조건 뭔가 다 만들어라라고 했지만 어떤 정책이 나왔습니까? 그러니까 중산층 개념 자체를 정리하지 못했어요. 사실 중산층 개념이 말로는 쉬운데 쉽지는 않거든요. 보통은 중위소득은 뭐냐면 우리나라가 5천만이라면 2,500만 번째 소득을 가진 사람. 거길 중위소득이라고 해요. 네. 이 중위소득을 위아래로 해서 중위소득의 뭐 75%에서 150%까지 네. 내지는 뭐 50%에서 200%까지 이렇게 잡을 수가 있어요. 근데 아시다시피 중위소득의 75%에서 150%까지의 층과 50%에서 200% 사이의 층은 엄청나게 다르잖아요. 갭이 너무 차이 나는데요. 예. 네. 그러면 어디를 중산층으로 해서 잡아서 이 중산층을 소위 더 잘 살게 하기 위해서 네. 어떤 정책을 가지고 있냐면 정책 패키지가 한꺼번에 나와야 되는 겁니다. 그럼요. 근데 정책 패키지나 중산층 개념 정립 첫 발도 안 떼고 자 우리 약자 복지 얼마나 문재인
전 정권에 대한 복지를 정치 복지다라고 이야기했습니까? 약자 복지를 하겠다. 약자를 두텁게 하겠다. 네. 두텁게 보호하겠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네. 다 재건됐대요. 이제 약자 복지는. 아 그래요? 예. 어디에 그러니까 이제 중산층 재건하겠대요. 아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국민들의 감정과 정서에 많이 동떨어져 있습니까? 이거는 이런 패키지나 계획 없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는 립 서비스라고 하죠. 그러니까 립 서비스도 안 했으면 좋겠어요. 180도 반대로 행동하잖아요. 차라리 말을 하지 말았으면 좋겠다. 이거 뭔가 총선을 앞두고 네. 괜히 그냥 중산층 이거 머리말만 보면 중산층을 위해서 뭔가 나올 수도 있겠구나. 근데 그거 들여다보세요. 아무런 정책. 사실상 재건됐다고 느끼시라. 또 느끼라고요? 진짜 그만 좀 느끼고 싶습니다. 네. 자, 3부에서는 용해인 장해찬의 용장호투 이어지고요. 4부에서는 박래군 사회력재단 이사장님과 함께 인권 새로 고침 코너도 이어갑니다. 오늘의 하프타임은 여기까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하루 종일 기다려지는 진짜 시사. 평일 저녁 6시 5분 신장식의 뉴스 하이킥.